일본 동쪽 바다, 정확히는 도쿄와 괌을 잇는 해역에 악마의 바다라 불리는 미스터리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해역으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52년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실종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카이오마루 5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이오마루 5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탑승자 31명 전원 실종되었죠.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지각운동과 자기장 이상, 심지어 심해 화산 활동을 실종의 원인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이 해역은 지금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부 항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모르는 바다, 그곳은 아직도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걸까요? 사막 한가운데 지름 45km의 눈이 있다. 아프리카 서부 모리타니의 사하라 사막 중심에는 위성에서만 선명히 보이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있다. 그 이름은 리차트 구조, 사람들은 그것을 지구의 눈이라 부른다. 리차트 구조는 약 45k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지형으로 외형은 마치 동심원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눈의 형태를 하고 있다. 1965년 나사 우주비행사 비행사들이 지구 궤도에서 처음 관찰하며 알려졌다. 초기에는 운석 충돌로 생긴 충돌 분화구로 여겨졌으나 이후 암석 분석 결과 내부에는 고온 충격의 흔적이 없었다. 지질학자들은 현재 리차트 구조가 지하 암석의 침식과 돔구조 붕괴로 생긴 자연지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그 완벽한 대칭성과 크기는 단순한 침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일각에선 고대 문명의 흔적이나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위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지형일까? 아니면 숨겨진 이야기의 단서일까? 답은 사막의 눈 속에 있다. 인류는 얼음 위를 걸어 대륙을 건넜다? 고고학자들은 약 15,000년 전 인류가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다고 추정한다. 빙하기 당시 해수면이 낮아져 아시아와 북미 사이에 육교 같은 베링 육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베링 육교는 약 1000km 길이의 얼음과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다. 당시 수렵 채집인들은 동물을 따라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여러 의문을 남긴다. 첫째, 북미 대륙의 초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구는 아시아 도구와 형식이 다르다. 둘째, 일부 유전학 연구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가 오세아니아 인종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셋째, 칠레 남부에서 발견된 몬테베르데 유적은 18,000년 전으로 베링 해협 이론보다 앞선다. 이로 인해 학자들 사이에선 다중 이주설 혹은 해상 이주설이 대두되고 있다. 누군가는 배를 타고 누군가는 얼음길을 걸었을 수도 있다. 베링 해협은 여전히 인류 대이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다. 50년째 꺼지지 않는 불, 지구가 만든 지옥문,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엔 197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타고 있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을 지옥의 문이라 부른다. 이 거대한 구덩이는 1971년 소련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를 탐사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지반이 무너지며 폭 70m, 깊이 20m의 크레이터가 형성됐고 메탄가스가 새어나오자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을 붙였다. 처음엔 며칠이면 꺼질 거라 예상했지만 그 불은 지금까지 50년 넘게 꺼지지 않고 있다. 지옥문 주변은 유독가스로 인해 생명체가 거의 없고 밤에는 붉은 불빛이 하늘을 비추며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부 탐험가들은 이곳을 지구의 심장이 드러난 것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불은 설명되지 않은 채 지구 한복판에서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은 정말 인간이 만든 걸까? 1000토니 석재, 누가 어떻게 옮겼을까? 레바논 발백 유적의 3위석은 각각 800에서 1000톤이 넘는 단일 석재다. 이는 현대 크레인으로도 운반이 어려운 무게이며 고대에는 도구조차 없었다. 발백은 고대 로마 이전에 존재했던 신전 유적지다. 그 중심부에는 3위석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재 3개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각각 길이 20m, 높이 4m, 무게는 약 1000톤에 달한다. 이 석재들은 높은 단위에 완벽히 정렬되어 있으며 틈새 하나 없이 맞춰져 있다. 현대 공학자들조차 이 크기의 석재를 채석장에서 채취해 이동시키고 정밀하게 배치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고대에는 바퀴도 금속 도구도 부족했으며 적절한 운송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거대한 인력과 경사로 이론을 주장하지만 증거는 희박하다. 또한 이집트, 잉카, 마야 문명에서도 유사한 거대 석재 건축이 발견되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식이 전파되었거나 다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알백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고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퍼즐이다. 오늘의 미스테리 노트, 바알백 유적 3위석. 심해에 뚫린 거대한 구멍, 아직 바닥을 모른다. 바하마, 벨리즈,
중국 남해 등의 세계 여러 바다에 위치한 블루홀은 거대한 원형 수직 구멍으로 가장 깊은 곳은 아직 바닥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블루홀은 바닷속 석회암 지층이 오랜 시간 침식되며 생긴 수직 동굴이다. 대표적으로 바하마의 딘스 블루홀과 중국의 용해 구멍은 수심이 300m를 넘는다.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내부에 거의 산소감이 없고 빛도 닿지 않으며 심지어 내부에 시간이 멈춘 듯한 고대 박테리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지역 블루홀에서는 화석, 고대 도구, 의문스러운 뼈 조각까지 발견되며 인류 이전의 흔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이어진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이 구조물의 끝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지금도 수면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 눈 덮인 산에서 9명이 텐트를 찍고 뛰쳐나왔다. 1915년 러시아 우랄산맥. 9명의 탐험대원이 텐트를 안에서 찢고 속옷 차림으로 눈속을 달아난 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가장 미스터리한 집단 사망 사건으로 남아있다. 다이아트로프 탐험대는 혹독한 눈산을 등반하던 중 의문의 밤을 맞이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겨 있었고 시신 중 일부는 눈에 파묻힌 채 옷이 거의 없었다. 더 기이한 것은 어떤 대원의 갈비뼈와 두개골이 함몰, 또 어떤 시신에서는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현장에는 타인의 흔적이 없었고 당시 소련 정부는 수사 내용을 봉인했다. 이는 음모론, 초자연적 존재, 군사 실험 등 수많은 가설을 낳았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설산의 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마주한 걸까? 2036년에서 온 남자, 그는 진짜였다? 2000년 한 남자가 온라인 포럼에 등장해 나는 2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존 티터라고 소개하며 2036년 미국군에 소속된 시간여행자라고 밝혔습니다. 티터는 IBM 5010 컴퓨터를 회수하러 1975년으로 가는 도중 2000년에 잠시 들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IBM 5000이 당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버그 디버깅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일부 기술자만 알고 있던 극비 정보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미국 내 내전, 세계대전, 문명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고 일부 사회 불안과 기술 발전 방향은 그의 예언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고 왔다는 C204 타임머신의 작동 원리와 시간여행에 필요한 블랙홀의 중력 왜곡 이론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존 티터는 이후 사라졌고 그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장난꾼이었을까요?